예, 세라엘님 반갑습니다. 그레이스리님, 안님, 앤님, 네, 이건 뜹니까 바로? 너무 참 쉽지 않네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이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전부 노딱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광고가 없어서 이 사용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특별히 노딱 받을 만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제가 뭐 제 연설문이나 석도현 변호사님, 박서연 주필 연설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노딱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그 알림이나 구독이 느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와, 확실히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사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오셨군요. 아니, 속상한 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일단은 제가 이제 약속을 제 스스로에게 했으니까 한번 매일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그 한국 구글 이쪽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민주당 쪽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고. 이 계정이 구독이 취소되어 있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뭔가 닫힌 사회의 적들, 그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노딱이 된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사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운 여름날이라서 제가 무서운 괴기 영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십니까? 정사원님.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기 그림 보면은 여자 그림이 보였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밝기 조절하고 희미한 얼굴을 확대해서 눈과 그림자를 덧칠해 보니까, 우와, 무섭죠? 주차장 담장나무로 어떤 여자가 쳐다보고 찍었습니다. 오, 처녀 귀신인가? 저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한번 웃어보시라고. 네네. 네. 그랬습니다. 네. 바로, 바로 또 무거운 주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시스가 아니라 이제 중앙일보에서 김방현 기자님이 이제 아주 아마 오후만 해도 150만 넘었으니까 지금쯤이면 막 200만 원 넘었겠네요. 네네, 공효진이 귀신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투표장에서만 인쇄, 보물상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 예, 여기 부여, 공주 부여 청량군 선거구 투표지가 중앙선관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김준호라는 이 사람, 관리관이 찍힌 투표지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 발견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해명이 나왔죠. 뭐라 했냐. 경주의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발급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막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관위가 버린 그 고물상에 버린 차량을 따라가 가지고 네, 차량을 따라가 가지고 이제 이 투표지를 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QR코드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이름은 김준호다. 중앙선관위 사무관 중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기에 중앙선관위 직원인 김준호 사무관이 찍은 도장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중앙일보에서 그 얘기했을 때는 요거만 이제 중앙일보에서 따온 겁니다. 투표 용지 도장 속에 등장하는 김준호 씨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김준호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준호 사무관인데 경주 현대자동차 수련원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을 했다. 예, 가면님 감사합니다. 네, 특별 사전투표소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게 관내 사전투표라는 얘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여러분 지금 아직 관내 사전투표 고발을 안 했습니다. 고발을 안 했는데 얘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또 몰려고 하냐. 이종원 씨가 구속됐잖아요. 구속됐는데 얘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적장에서 발견됐다는 청량군 4.15 총선 사전투표 용지도 선거인이 기표하지 않고 몰래 밖으로 나온 투표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왜냐면 이 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중앙선관위 직원이 있는 과천 선관위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또 뭐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텐데 이 특별 사전투표소라는 곳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당 참관인 중에 참관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도 키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도 없고요. 그리고 그 우편과 관련돼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죠. 사전투표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름바람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도 제가 오늘부터는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기 시작했고 국회의원 그 개인 이메일 그것도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국회의원 개개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속 국회의원이나 말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계시면은 제가 그분에게 그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또 공개를 하면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분당을 선거구에 이렇게 잘린 투표함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세작보다는 그냥 뭐 멱살 잡힌 놈, 네, 그런 사람 같습니다. 네, 가춘자님 아자아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그 그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이고, 확대가 안 되나?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 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놈들, 이 놈들 밑에 하태경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솔직히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하도 빨갱이 이 지랄들 떨어서 걱정되긴 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제대로 됐죠. 틀렸네. 잘 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쭉 잘만 하면 역대급 대통령도 가능할 듯. 이래가지고 3년 전에 하태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욕을 했죠. 아직도 깨져 계신가요? 김준호 진짜 빨갱이 연루. 유아영 진짜로 경험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이렇게 했는데 하태경이 20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닥쳐. 나도 피해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하태경의 정체성이 되게 궁금하죠. 근데 이번에 고한석과 관련돼서 고한석이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출신이고 SK를 다녔습니다. SK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4년 있었고요. 하태경도 SK를 관련 회사에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린대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거를 좀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그 연결고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실 고한석을 몰랐거든요. 이번 박원순의 사망인지 모르겠지만 사망이 준 선물이 고한석입니다. 그 고한석이 상당히 많이 뻗쳐져 있었어요. 고한석 때문에 최정무기도 발견이 됐거든요. 네. 문재인이가 8월 17일 임시 공휴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개월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휴일입니까 지금. 8월 14일은 뭐 택배 없는 날. 아 제발 문재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정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8월 17일이 왜 있느냐. 8월 17일이 왜 있느냐. 김경수의 재판이 8월 17일로 정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수 재판이 최대한 늦춰지면 이제 김경수는 임기까지 보존되는 겁니다. 이제 9월 3일로 연기되고 나중에 되면은 판결이 이제 대법원 김경수 임기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김경수 한 사람 때문에 했다고 하면 얘는 진짜 이런 게 정말 국정농단입니다. 정말 국정농단입니다. 계속 끝나는 얘기죠. 이미 드루킹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재판이 이렇게 늦춰지는 거는 결국엔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는 거죠. 지금 김경수 관련해서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김경수가 하는 재판장이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 이름도 하나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걔 이름이 뭐였더라? 네. 네.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입니다.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입니다. 하태한인데 그 사람의 그 임기까지 우리가 그 판사들까지 이 실명을 거론해서 너 정말 똑바로 안 할래? 부끄럽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1인 시위를 하십시오. 1인 시위를 하시면은 정말 압박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너네 사법농단으로 처벌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진중권이가 그 검언유착 실체는 권언유착이죠. 뭐 녹취록 다 읽어봤습니다. 녹취록도 지금 세상에 많이 드러나 있어서요.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이렇죠. 민생 시한이야. 그게 우선이야. 유시민 걔 관심 없어. 정치인도 아니고 위상도 많이 떨어졌는데 잘 뒤져봐. 알아서 해봐. 이 정도였는데 악마의 편집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내용을 왜곡해 보도했다. MBC의 경우에 KBS 이미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시점에서 그 짓을 했다. 예. 이미 진중권이가 또 권언유착이라는 그 실체를 잘 까발렸습니다. 권언유착이라는 실체를 잘 까발렸고, 그 추미애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차명진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차명진 의원님이 그때 원내 부대표 할 때 추미애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한나라당이 원하는 그 투표를 위해서 추미애를 꼬셔야 했는데, 추미애한테 당신 대통령 돼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진짜 콜해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미애가 지금 오버하고 있죠. 그 법무부 사안도 아닌 그 그린벨트와 관련된 입장도 표명하고 이랬는데, 그러한 근거에는 대권 꿈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대권 꿈은 고사하고 탄핵 소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권은 유착으로 탄핵 소추가 안 되더라도 탄핵 발의돼가지고 쪽팔리고 검찰이 추미애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얘들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좀 이따가 다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우스개 이야기. 구보론 사장님 많이 아프실 텐데 호. 예, 이런 게 있었고요. 참 보기 싫은 얼굴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어떤 친구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을까? 맞춰보기 할까요? 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잠정안에 따르면은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가, 5급 이하의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과장급인 4급 정도만 수사하고 손을 떼야 된다.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추미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치해법권으로 둔다는 말이다. 판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들어 영장에도 없는 공모를 영장 발부 사유로 끼워놓고 대법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을 하라는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주문을 하는 나라. 여러분, 이 김동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동현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을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김동현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해야 직권남용으로 조정하겠죠. 이 검경수사권 내용은 결국에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얘기죠. 손발을 자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자존심이 있으면은 부정선거든, 부정부패든, 울산 불법 선거 개입이든 드루킹이든 사정없이 공격해야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네. 서울시 비서실장 고한석이가 언론 보도 전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접수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피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을 한국일보 기자한테 말해준 사람이 있다. 즉 고한석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네, 윤석열 한심합니다. 네, 내일 김재련 이제 변호사가 발표를 할 텐데요.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페이북에 또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2018년 2월과 달라졌는데 그들은 여전한 듯하다. 2018년 2월
모 미투 사건을 대리하던 중에 기똥찬 똥물 공격을 받았다. 암 수술 1년 후였는데 재발하겠다 싶을 정도로 가슴 통증이 심했다. 사람을 완전 죽여놓는 거죠, 이 자빨들은. 그 당시 공격의 주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 중 한 명과 신분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었다.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요청해달라고. 그날부로 나에 대한 공격성 댓글들이 멈춰졌었다. 좌파들은 뭔가 수뇌부 회의 같은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 속에 핵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막 반론들이 많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이 침튀기며 무릅쓰며 내뱉는 정의, 공정, 적폐, 인권이란 이런 단어들이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년 전에 처절하게 느낀 거죠.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때와 똑같지만 나는 그때와는 달라졌다. 그들이 퍼부은 똥물이 내겐 걸음이었다. 야,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내일 기대됩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지 저도 기대되네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집, 나무, 벽돌. 그런데 늑대가 아유, 내 집을 이렇게 부러워왔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국회는 난립니다. 국회는 난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면 됩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는 안 들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들이 하는 말 촌철살인적인 그런 말들을 한번 쭉 챙겨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문화 보시면 될 것이고 그거 뭐 이낙연의 화법과 관련해서 오늘 찌라시로 좀 많이 돌았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지금 김현미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전세 실종이 돼가지고 정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 매물 광고란이 그냥 백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백지가. 말이 안 됩니다. 진성준의 명언이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 집값. 부동산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초등 시험 문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고 남한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라산인데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네. 지금 또 인턴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8,000명을 체험형 인턴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가 대한민국 곳곳에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 이 심각한 거는 이제 1인당 국민 부담액이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1,000만원에. 너무 커요, 이게. 지금. 한번 이거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었다.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 분석해본 결과 1인당 국민 부담액은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1,014만 1,000원이었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국민 부담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죠. 재앙 정부 때문에 지금 실업급여나 이 기금이 거의 뭐 바닥이 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재인을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울한 소식 듣다가 보면 초딩생들이 있고 세종대 항상이 있는데 급식체를 빨갱이 척갈려님 감사합니다. 급식체를 사용하는 자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 이게 급식체랍니다. 세종 대왕이죠. 왕 전투력 인정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즘 애들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이게 그 국회 배치도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교양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장석 사무총장이고요. 의사국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사 담당자 계장들이 있고요. 국회 소속기관 간부석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여기 국무총리고요. 이게 또 서열입니다. 기재부 1등이죠. 이게 이제 고리가 되면은 이 순서대로 그 승계를 합니다. 지정생존자를 보면은 환경부 장관 빼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승계를 하잖아요. 권한 대행으로 하고 있고 이 정부 측은 국무총리가 제일 앞에 있는데 이제 또 국회 측은 여기 보면은 이쪽은 초선입니다. 이쪽은 초선이고 나이 어린 순으로 좀 주로 앉는 편이에요. 이소영이 어리죠. 고민정이 어리고 이용 이 사람들이 어리고 이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요 뒤가 이제 또 이제 선수가 높거나 이제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뒤에 앉죠. 뒤에 앉고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현 4선, 박진 5선인가, 조경태도 지금 정진석 5선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이가 지금 여배우 해경궁 김씨 대법원 판결을 이제 넘어서 지금 친문 등에 올라타고 있다는 이런 건데 저는 진짜 이재명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님 보면은 상당히 능력 있고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뭐 비호감이나 이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도한 여자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재명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김부선하고 문제도 있었던 그 의혹이 있었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직도 경기도지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살려줬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타이밍 하나는 기가 차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나오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대선이나 그 경선할 때 또 막 온갖 욕설을 또 들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인데 이 대한민국도 진짜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직도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끝나버리네. 준비를 할 때는 더 있었는데 이거를 안 했네요. 이거 부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동료와 인생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짓을까 합니다. 누나야 강변 살자에서는 결국 한강 주변에 위치한 집이 핵심 지역이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역세권에 살아야 아기가 잘도 잘 수 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청약이 안되면 아예 구축을 사서
재개발을 노리는 전략이 있다. 지금 보니 헌집이 아닌 노른자 땅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20평 3룸이 30평대가 주력이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21세기에는 연예인이나 컨텐츠 사업이 주력이다. 섬 그늘아기. 엄마도 잡을 뛰어야 본격 맞벌이 세대의 도래를 예시한다. 깊은 산속 옹달샘. 그린벨트 지역과 같은 개발 특수지역에 누가 와서 먹는지에 대한 것인데 소시민이 결국 달밤에 숨어있던 노루가 얼른 먹고 간다는 뜻으로 물밑 세력들이 먹게 되어 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집값 떡상에 모두 춤을 출 때 딱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피크 포인트에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동구박 과수원길. 이거는 결국 동구 밖에 있는 그린벨트에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동료 속에 인생의 진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웃어 넘길 만한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안 했구나. 막 넘기다 보니까 핵심을 말하는 네. 공공의 창. 고한석이 공공의 창이라는 곳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그 간사가 최정묵이었고요. 이 공공의 창이 뭘 했냐면은 이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부에 문재인이가 41%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도 40 몇 프로죠. 41%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떨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의문이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리얼미터 리서치뷰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 최정무의 간사로 있고 소장 고한석이가 있는데 여기 14개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곳이 그동안 장난을 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되는 거죠.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최정무기가 어떤 사람이냐? 여론사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부소장이었고요.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었고요. 그리고 양정철과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또 놀라운 게 막 이제 조사하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한석이하고 최정무기가 썼던 논문이나 책자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각종들이 나올 건데 이제 얘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위기자 예방 대응 지리정보 제작 및 방법 발표. 자살 위기자.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좀 섬뜩하던데요. 이 고한섭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작, 부정선거 이와 관련한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박원순의 사망과 관련해서 왕건이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갱이 첫걸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여유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보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봐보십시오. 봐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글, 이 사람이 했던 세미나 이런 거를 한번 쫙 분석을 해가지고 제 카페에도 좀 올려주시고 페북에도 좀 올려주시고 막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욱더 그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꿋꿋하게 이번 기회에 자파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좌우로 걷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진짜 실감을 하거든요. 아, 네, 소통하겠습니다. 검치호님, 네,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아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이 리서치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 국민 세뇌자 중에 하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이 나무향기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 남녀 부분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이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세뇌를 시킨다는 겁니다. 넌 나 없으면 못 산다. 넌 나 없으면 못 산다. 네가 딴 데 가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그 여자애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의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해자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쳐줬는데,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지금 여론조사 세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잖아요. 그 보면은 진짜 심각한 게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고한석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왕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 사이로 부정선거 같은 이런 일들이 얘들이 감출지만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 때문은 아니에요. 또 다른 제3의 세력 때문인 것 같아요. 덕분에 좀 많이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실검에서 그 50대는 1위를 찍은 것 같아요. 재검표 실시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주시고 젊은이들이 지금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사실은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쉬는 젊은이들이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들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막 시위하고 그러는데 왜 보도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부여 중앙일보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파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정무, 고한석도 나왔죠. 퍼즐은 완성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화이팅. 네. 우리는 이긴다. 네.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알차게 이제 한번 모아가지고 웃음과 재미와 또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는 아싸 찐 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에도 나왔죠. 그 백서스님이 활약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12시 안 넘으면 다행이다. 주무십시오. 네, 그러면 저도 슬리핑 하겠습니다. 굿나잇. 모두 잘 자요. 네.